안녕하세요, 자린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에디의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세계 전체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오늘 에디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사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에디님께서 지금이 2000년 3월이잖아요. 네. 혹시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싶으신지?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우리 자린고비님도 부자가 되고 저는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죠. 플렉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일단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네네.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지금 기업으로 치면? 기업으로 치면 삼성이겠죠. 삼성. 아마 그냥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 기업이다. 네네. 그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부자인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미국, 중국?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럼 과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부를 이루었고 지금 현재 이 부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네. 향후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음. 싶은 마음에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미국 네. 사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미국. 네. 그냥 천조국. 천조국 네네. 맞습니다. 천조국. 예, 미국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총 400조? 400조. 400조요? 아닌가요? 40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한 500에서 550조 정도. 500조 됩니다. 정도. 그러면 네네. 미국이 국방 예산이 10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니까 네. 거의 우리나라 2년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을 네. 미국이 1년 동안 쓰는 국방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맞아요. 대선. 예.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트럼프와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구설수도 많고 뭐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이랑 똑같은 그래서 네.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3권, 입법, 사법, 행정. 예. 네. 미국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겠죠. 네. 행정부의 수장은 우리나라 중 국회의장. 미국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고 네. 여기서 하원에서 통과된 게 또 상원에서 통과돼야 하는 그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네. 행정부의 수장은 우리나라랑 동일하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의 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이 바로 행정명령이라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 네.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14개 정도의 행정명령을 바로 사인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향후 미국이 4년 동안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으로 조 바이든이 내린 네. 행정명령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 네. 네, 그래서 4년 동안 2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향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첫 번째 당선을 하셨으니 4년 동안 미국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향후 네. 미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요약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파리 기후 협약 조약에 다시 미국이 협약 사인을 했어요. 기사로 봤어요. 네,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파기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세계 뭐 조약 기구 다 네네. 파괴하면서 했는데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협약을 하면서 우리 미국이 다시 선도를 해서 세계 환경 문제에 다시 참여를 하겠다.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환경. 환경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전기차. 전기차. 네. 전기차 또 풍력 발전, 풍력 태양열. 발전, 뭐 신재생 네네. 에너지. 예. 이런 쪽에 굉장히 포커싱 되어 있는
그런 행정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향후 여러분들이 그럼 4년 동안 네. 또 뭐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 감히 유추를 할 수 있겠죠. 향후 우리는 어떤 쪽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우리한테 더 베네핏이 많을지 그래서 그런 행정 명령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정 명령들을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거기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는 기조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는 그렇죠, 거죠. 흐름이죠. 예, 이 기조가 네. 영어 세 단어의 약자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뭐냐면 이 네. 앞으로 이제 미국이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음. 예, 이 사회적 어떤 네네. 환경을 중요시하면서 우리 또 이제 그 베네핏을 얻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굉장한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 이윤만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과정도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네, 스타벅스 그 커피 빈을 아프리카 애들이 열심히 커피 빈을 따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스타벅스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노동하시는 분들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물론 스타벅스도 돈을 벌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기조로 가겠다는 게 이 조 바이든 정부의 중요 기조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좀 연배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치와 경제를 같이 배워서 정경을 배웠거든요. 혹시 정경 배우셨나요? 저는 아니요. 아마 저랑 비슷한 40대 중후반 세대들은 아마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그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련도 배우신 거 아니에요? 교련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짧게 정경이라고 배웠는데 네. 이게 미국이나 지금 세계 경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테지만 지금 미국이 네. 가장 어려움에 봉착한 게 뭐죠? 중국이라면 어마어마한 또 경쟁자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조 바이든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과는 또 다른 이 정치 이슈는 이 중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중국을 영어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enemy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enemy 한국말로 적이죠. 적. 예, 그래서 이 적국에 대한 이 미국의 향후 이 방향성도 그 행정명령과 그 바이든 정부의 정치 성향을 보면은 물론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다른 경제적인 정책도 있었지만은 어떤 대외적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도 굉장히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앞으로 제가 그러니까 어설프게 뉴스 기사 보다 보면 네. 뭐 중국이랑 맨날 무역 전쟁이라고 그쵸. 걸 하는데 네. 그것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3월 지금 며칠이죠? 네, 5일이죠. 오늘 5일이죠. 네. 예, 오늘 바로 지금 중국에서 중국 양회라고 중국 공산당 설립 100주년 기념을 하는 중국의 미국의 아마 FOMC랑 비슷한 그런 지금 회의를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향후 중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기서 아마 일주일간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이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도 또 정해질 것이고 또 이 그 정해진 방향성은 또 대외적인 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또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또 네. 이끌어갈 것인지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사람들을 어마어마합니다. 예, 14억 인구.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의 중심을 다시금 중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도 지금 조만간 회의가 끝나는 시점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중국에 가야 될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투자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하실 텐데 이런 전체적인 이 그 경제 판도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G2라고 그러죠. 이 향후 방향성을 잘 살펴보시면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마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정말 제 친구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막 요즘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도 네. 정말 그냥 다 주식책이 베스트셀러로 쫙 깔려 있어요. 앞으로 향후 아까 방금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에 어떻게 나가는지 방향성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이제 국가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지금 2019년도 전 세계 그 GDP 지금 현재 10위입니다. 얼마 전에 또 7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은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예, 중국입니다.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일본. 일본입니다. 예. 중국, 미국, 일본이에요. 근데 참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전 세계 GDP 순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그 3위에서 우리나라 지금 10등, 7등 하고 있는데 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대한민국은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회사가 삼성전자. 네, 네, 삼성. 근데 삼성이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또 현대자동차 얼마 또 아이오닉 5라는 또 차도 나와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한 70% 이상은 다 수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미국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G2, 네. 예,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경제 방향성,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인 성향과 방향성을 잘 읽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쉽지 않다. 그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친구분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이게 뭐 단타 위주의 투자들도 많이 하시지만은 단타는 저는 솔직히 그거는 그냥 도박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까지 바라보신다면은 그런 어떤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을 잘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거의 그 기업 총수 대비 3세 경영체제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뭐 하나그룹도 그렇고, 뭐 기업들이 거의 지금 3세 경영체제로 많이 바뀌면서 지금 4차선 혁명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또 차려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 SK그룹도 이 반도체 산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또 그런 2차 전지 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또 LG그룹도 LG전자를 그 필두로 해서 LG화학 또 2차 전지 앞으로 향후 또 이 석유 기름을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자동차 산업에 많이 또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그룹도 또 하나솔루션이라는 또 그런 기업을 통해서 향후 이제 그런 어떤 태양열 전지라든가 이런 앞으로 향후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우리 대기업 총수 3세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저도 그냥 뉴스 보고 막 아는데 그럼 들어봤을 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을 보면서 어쨌든 경제 흐름이나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되게 초보적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무턱대고 뭐 중국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미국의 흐름을 본데 사실 어떻게 그런 것도 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죠. 그냥 아침에 기사 보는데 사실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건 있어요. 주식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 주식이든 어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흐름을 볼 줄도 알아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거야 앞으로 에디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너무 일단 첫 번째,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 돈이 일단 들어가야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뭐 한 그래서 100만 원이라도 네, 그렇죠. 뭐 금액을 떠나서 뭐 네.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여러분 수준에 맞는 금액을 뭐 직접 투자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러 금융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펀드나 뭐 ETF나 기타 뭐 연금저축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그 우리 나라에 있는 그런 금융회사들 있잖아요. 뭐 네. 은행 뭐
아니면 증권회사 아니면 보험회사 기타 여러 가지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면서 경제 공부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절대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과한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여러분들 자기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공부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네. 제일 부자 나라 미국. 미국. 두 번째 중국. 이 시장 공부를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 두 나라의 어떤 시장 상황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장 상황을 공부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주식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그 주식을 바라보는 큰 지표들이 있어요. 네.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다우는 들어봤고 다우 지수. 네. 네. 또 그다음에 무슨 500이었는데 S&P, 맞아요. S&P 500 S&P 500. 지수. 네.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라는 게 나스닥. 있습니다. 맞아. 예. 네.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러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뭐 1000, 2000위까지 보는 러셀 지수. 한 요거 3개, 4개 정도는 저도 매일매일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은 뭘 바라봐야 될까요? 상해. 그렇죠. 중국. 미국에 뉴욕이 있다면 중국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예. 뉴욕도 항구 도시고 네. 상해도 항구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가장 그 주식시장을 좌지우는 상해 지수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네, 중국 얼마 전에 홍콩이 또 중국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네네. 홍콩의 지수를 나타내는 홍콩 항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 한 4-5개 지수 정도는 네.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이 그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어떤 정부 정책들, 예, 조 바이든의 아까 얘기했던 행정명령 그리고 또 미국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FOMC라는 회의. 거기에 이제 제롬 파월이라는 의장이 지금 현재 FOMC 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분의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제롬 파월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주식 지표들, 중국의 주식 지표들, 정책 결정 방향들, 그리고 제롬 파월의 어떤 어나운스 되는 내용들, 그리고 FOMC 회의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무장관이 제닛 앨런이라는 분의 어떤 이야기들. 굉장히 할 게 많죠. 예. 머리 아픈데요, 벌써. 예, 그런 내용들을 네. 종합해서 이렇게 계속 보시고 내용을 흐름을 보시다 보면은 아마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가장 많이 적용받는 데가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 방향과 경제 기조를 공부하시면서 주식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뭐 보합권인지, 이 상승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어느 순간이 되시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에디님 말씀은 내가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뉴스라는 게 여러분들 보통 제가 이렇게 뉴스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하면 9시 뉴스, 8시 뉴스 보시는데 우리나라 그 8시, 9시 뉴스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네, 전혀 안 나와요. 정치하게밖에 안 나와요. 네, 뭐 지금 네. 우리나라 뭐 보수, 진보, 뭐 서울시장 선거, 뭐 기타 등등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만 막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뉴스 보니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님 사퇴했다고. 네. 사퇴하신다고 이렇게 어나운스 했는데 사실 우리 그 돈의 흐름이랑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네, 그럼 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이슈랑은 관계가 많은데 이 전 세계 어떤 그 돈의 흐름의 이슈와 그렇게 많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경제 공부할 때는 8시, 9시 뉴스보다는 어떤 경제 뉴스라던가 이런 쪽에 더 포커싱 하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죠. 저는 왜 저녁에 저희 여러분들 케이블 TV 다 보시면은 뭐 CNN이라던가 블룸버그 보시면은 이제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또 영어 또 잘 하시고 영어 좀 들으시는 분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뭐 저도 뭐 그걸 다 100% 이해는 못하지만은 대략적인 흐름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챙겨 볼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공부해야겠구나.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네. 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네, 저도 에디님하고 영상 찍으면서 하나씩 배워갈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저희와 함께 경제 공부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우리 에디님께서 아마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공부 해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 자린고비 에디였습니다. 안녕. 안녕.